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일용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자, 2014년도 수능시험 네. 세계 지리 8번 문항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정답 처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오늘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요. 내년 3월에 정원 외 추가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네. 전제는 해당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다녔던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희망에 따라 신입학을 하던가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8,8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9천여 명 등급이요. 한 등급씩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람들 중에 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네. 찾아내야죠. 네. 책임을 져야죠. 네. 자, 오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안 했다 뭐 얘기가 뭐 많습니다. 네.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참 헷갈립니다. 네. 일단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요. 오늘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여당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단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만났는데요. 이들 간에 오고 간 잠정 합의 내용이 여당 지도부와의 협의 전에 야당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이 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혼란이 불거지자 이 잠정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여당 간사 신성범 의원은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지금 반려된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어떤 잠정 합의라는 게 있긴 있었다는 겁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구두 합의, 잠정 합의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야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순중분 예산 약 5,600억 원 되는데요. 이것을 교육부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정해서 예결위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액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동시키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야당이 지방채 발행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말 그대로 구두 합의였는데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합의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일이 한참 꼬이게 된 겁니다. 이 교문위 예산 심사가 파행됨에 따라서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은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가갔다고 알려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계류된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은 과제들을 적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오늘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요. 최근 다자간 정상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요. 이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 기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정부안이나 수정 동의안으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그 회동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초청을 받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유경 수석 원내대변인은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동 제의가 왔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오늘 이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네. 이 지금쯤 회동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중국 어선들, 이거 횡포가 아주 심한데요. 네, 네. 우리나라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데. 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 정부는 집단화, 폭력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해서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 그리고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중국 어선의 이런 폭력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대형 함정과 헬기 그리고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 전단 등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 정부가 방북 목적 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승인을 낼 듯 안 낼 듯 참 아리까리합니다. 일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희호 여사의 방북 요청과 관련해서 일단은 방문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북측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시기 등 이런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여사의 그 방북 승인 기준에 대해서요. 방북 협의 관련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7명은요. 이 내일이죠.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서요. 이 여사의 방문 시기, 동선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다는 보도가 들어있죠. 네, 이틀이 멀다고 이런 그 성명과 논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은 오늘요, 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115원. 와, 이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전 거래일 종가보다 달러당 8.8원 오른 그 1,115.1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이후 그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 장중 환율은 달러당 1,117원 7.1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날 환율 급등은 그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8엔대까지 오른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동조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는 그 미국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곳의 그 지난달 의사록을 그 시장 참가자들이 그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 매파적으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달러와 강세나 약세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동조해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과열 현상이 그 조정 없이는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 4천여 명이 상경 집회를 했다는 보도도 들어와 있죠. 네, 한중 그 FTA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분들이 오늘 서울 광장에서 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등 그 50여 개 농민 시민 단체로 구성된 그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네. 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 4천여 명이 그 참가한 가운데 그 3차 범국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 운동본부는 정부가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고 또 국내 농축산업과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할 한중 FTA를 밀실 협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그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고요. 또 정부 스스로 그 수입쌀 중 밥살용으로 30%를 배정하는 의무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내년에 그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과 중국 쌀의 특별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중 FTA 중단, 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새 돈이 없어도 못 사 먹는 과자가 있다면서요? 네. 네. 뭐 허니버터 칩이요? 예, 네. 이게 도대체 무슨 과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혜태제과가 지난 8월에 그 감자칩인 허니버터칩을 출시했는데 네.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 또 판매량 850만 봉지를 돌파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예, 통상 그 식품업계에는 그 신제품의 경우에 월 매출이 10억 원만 넘어도 히트 상품으로 꼽히는 걸 감안하면 대단한 인기인데요. 네. 지금 매장마다 품절이라서 그 사 먹을 수가 없고 또 온라인에서는 그 중고나라 이런 데서 웃돈을 얹어서 거래될 정도입니다. 저도 오늘 시청에 있는 한 편의점에 갔었는데요. 네. 그 점주분이 먼저 허니버터칩을 구하러 그래요? 왔냐고 물어보시면서 네. 네, 하루에 30명 이상의 직장인이 와서 네. 제품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 저에게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주요 편의점 대부분에서 그 지난달 그 판매량을 보면요. 감자칩은 물론 그 전체 스낵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그 새우깡을 제쳤고요. 네. 또 뭐 유명 연예인들도 SNS에 뭐 허니버터칩을 구했다 뭐 이런 인증샷까지 올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이 회사의 주가가 6일 연속 상승하면서 10% 이상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혜태제과가 품절 마케팅을 하려고 물량을 일부러 조절한다. 네. 또 공장에 불이 나서 생산이 중단됐다. 뭐 이런 루머까지 돌았는데 네. 네. 예,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9월 말부터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또 24시간 그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 네. 일부러 품절을 일으켰으면 그 편의점에서 판매 1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뭐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건 어떠냐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게 그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네, 허니버터칩 좀 희한한 과자가 나왔군요. 그런데 그 과자 이외에도 다른 우리나라 국산 과자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슨 온라인상에서 입소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지금 이 과자가 인기를 끄게 된 것도 사실 온라인에서 그 입소문을 탄 게 주요한 겁니다. 네. 그 SNS 가운데 하나인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 과자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관련 게시물이 한 10,000건이었는데 그 20일 만에 현재는 36,000건으로 그 25,000건이나 늘어난 겁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뭐 롯데제과가 내놓은 그 말랑카우라는 사탕이 있는데 말랑카우. 예. 네. 이 역시 그 막대에 꽂아서 가스레인지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막 소비자들이 레시피를 서로 막 SNS에 올리면서 예. 화제가 된 게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언제쯤 우리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느냐, 또 이게 진짜 얼마나 인기가 지속될 것이냐, 네. 뭐 이런 거를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과자가 주요 경제인 뉴스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왜 강제 송환 과정에서 탈출을 했다고 알려진 북한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 씨의 행방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된 거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한 씨 행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한 씨는 2주 전부터 종적을 감췄는데요. 한 씨가 다니던 파리 대학에 저희 YTN 특파원이 직접 갔지만 한 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네. 저희 특파원이 현지에서 함께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을 2명 만났는데요. 네. 이들 역시 자신들도 한 씨를 찾고 있다며 행방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학교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경찰이 한 씨를 찾아 나선 것을 알고 난 뒤부터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럽 특파원이 학교에서 한 씨의 수업을 직접 가르쳤던 강사를 만났는데 예. 이 강사 역시 한 씨가 2주 전까지 꾸준히 수업을 나오다가 그 뒤로는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리에서 이 종적을 감춘 북한 유학생이 한 씨 말고도 또 있다. 이런 그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이 파리에는 최근까지 모두 10명의 북한 대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대학 두 곳에서 각각 5명씩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라진 한 씨와 다른 대학에 다니던 5명이 최근 한꺼번에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명이나요? 네. 네, 또 공교롭게도 이들이 사라진 시점이 한 씨가 은신한 때와 같아서 이들의 잠적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도대체? 네,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행방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기관원들이 이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씨를 강제 북송하려다 탈출하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북한 기관원들이 파리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모두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건데요. 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잡음을 없애려는 건 아니냐 이런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들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된 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 씨와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던 북한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나머지 4명은 여전히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4명은?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특파원이 한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북한 유학생 2명을 만났는데요. 예. 이들은 한 씨가 은신한 뒤로도 학교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학생들을 모두 불러들였다는 추측이 틀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라진 북한 유학생들은 한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씨가 강제 북송되려다가 탈출한 것을 보고 자신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생각해서 네. 행적을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한 씨의 가족이 뭐 북한의 고위층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중에는 전국의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죠. 대부분이 급식실 조리원들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이들이 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노조 측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까지 총파업이 한다고 하셨죠? 네. 도대체 왜 거리로 나서게 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차별 때문이죠. 네.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급여는 받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별 해소 때문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도 파업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 재작년이군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개선된 게 없었나요? 개선되는 거는 저희가 그때 요구를 걸었던 게 호봉제를 요구 걸었습니다. 근무한 연수만큼 예. 그 호봉을 인정해달라. 네. 근데, 개선된 거라고는 호봉은 전혀 안 됐고요. 네. 1년에 그 2만 원 하는 장기 근무 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인정해주면서 10년까지만 인정하고, 10년 이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노조 측 요구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급식비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신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급식비 차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정규직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13만 원의 정액 급식비가 월급처럼 매월 지급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습니다. 아, 개인 돈을 내고? 네네. 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학 중 임금 문제인데 방학을 하면은 임금을 전혀 못 받아버리시나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작년까지는 저희가 1당제이면서 지급 방식은 그 연봉 총액을 12개월 분할 지급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월급제로 바뀌면서 예. 그 지급 방식까지 함께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방학 중에 한 3개월 정도가 월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왜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에 총액 받는 금액은 더 오르거나 같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오른 것은 없고요. 예. 결국은 그 이제 저희가 월급제를 노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1당제를 폐지해라. 예. 학교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 8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이러는데 1당제가 뭐냐. 네네. 그래서 이제 월급제로 그 요구를 했었더니만 저희는 이제 이게 뭐 방중에 임금 총액 나눠서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바꿀 줄은 몰랐고요. 아, 네.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월급 전에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된 것인데 네네. 방학 동안에는 이제 빼고 준다면 이런 얘기죠. 네네. 일 안 한다고. 예,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네. 1년 동안에 받는 연봉 총액을 계산을 해서 그걸 12로 쪼개면 될 텐데. 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그 좀 최저의 임금에 좀 그 보이게끔 되니까 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기 근속 수당도 쟁점이던데 이건 어떤 네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정규직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호봉씩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교 비정규직은 호봉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최근에 겨우 만들어진 게 1년에 2만 원 주는 장기 근무 가산금인데 예. 이제 이것도 10년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선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주장하셔서 관철이 된 거라면서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 일한 사람이나 20년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상한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10년이라고 제한 두지 말고 네네. 15년이고 20년이고 되더라도 계속 호봉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네, 호봉은 아니고 아, 장기 이제- 근무 가산. 장기 근무 네네. 가산봉이 올라가도록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산 없다고 아, 예. 그러면서 서로 뭐 그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는 거죠. 네. 돈 없다고. 어제 오늘 서울역 앞에서도 정말 그 집회를 크게 하시더군요. 예, 예. 제가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런데 내일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네. 그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예, 뭐 그렇게 뭐 큰 반응은 없고요. 네. 어제 이제 교육부 장관님 그 면담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면담했는데 뭐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교육부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부에 돈이 없다. 교육부가 이런 돈이 거고요. 없다?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12개월 분할한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네.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파업에 이어서? 네, 앞으로 계획은 그 이제 국회에서 교육 재정 그 예. 학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아, 네. 네, 교육 재정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요. 네. 네, 여기에서라도 교육 재정 확보가 좀 더 되면 네. 네, 저희들 뭐 이렇게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학부 투쟁에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경남이라든가 이게 일부 지역 노조에서 교육청하고 임금 단체 협약을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내용 아시나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정말 그 임금 교섭을 이제까지 계속 지루하게 끌어온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성사를 못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다 예산 없다고 하니까 예. 이제 저희 요구 사항의 일부인 정액 급식비 13만 원 중에 예. 8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좀 수정을 해서 네.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개 지역에서 잠정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 일부는 이제 동의하시는 거로군요. 네, 일부는 좀 동의를 하는데 예. 더 많은 17개 중에서 그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한 5, 6개고요. 예.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교 회계 직원 지원팀의 임연준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면진입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전국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사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초래된 것에 대해서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예, 근본 파업으로 인해서 약간 9,800개 초중고에서 905개 교회 급식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이 되어서 저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네.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905개교 중에서 도시락 지참이 397개교, 예. 그다음에 빵이나 우유로 대체 급식을 한 학교가 387개교, 예. 또 부득이 단축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총 121개교를 포함해서 모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네. 도시락 지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 안내해서 네.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가 1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네. 예, 핵심 쟁점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정규직들은 급식비 지원을 13만 원씩인가가 받는답니다. 네, 그 비정규직은 안 주고 있답니다. 왜 안 주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현재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13만 원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학교 회계 직원들과 공무원들과는 임금 체계가 당초부터 다르고 예. 또한 입직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저희 학교 회계 직원의 비정규직의 어려운 문제점은 저희 교육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 박금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우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자기 돈 내고 밥을 먹는 거하고 먹여주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그런 면은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만, 하는데 신분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차별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 임금 체계가 다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고려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방학 중 임금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교육부 장관 면담이 있었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네네. 어제 예. 교육부 장관 면담을 2시 반에 했고요. 예. 저희들이 장관님의 의견을 많이 그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요번에 총 파업을 하면서 예. 5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조리사, 조리원 등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그래서 임금이 지급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그동안 그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해서는 1급제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네.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에 따라서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런 것은 그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또한 시도별로 학교별로 방학 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액불 지급 원칙도 준수하고 네. 또한 그 방학 전후로 그 급식실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개교에 따른 어떤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일수를 지급함으로써 네. 그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현재 그분들이 그러면 그 12개월 분할 이런 원칙에 위반되면 생계 대책을 위한 별도 수당도 요구를 하고 있으신데 여기엔 또 무노동 무인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학 중에 근무하는 타 직종과에 대한 어떤 형평성들을 우려해서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박금자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희 교육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그 월급제 하에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연봉 계약 후에 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법적인 검토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현재 받는 것을 12로 쪼개서 주겠다는 그 말씀밖에 아니잖아요.
예,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하여튼 또 그 입장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 근속수당 상한선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예, 그 장기 근속 상한 문제는 그 장기 근무 가산금이 1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 14년도에는 상한액을 19만 원, 그래서 18년도까지 39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14년도에는 10년 차 이상은 19만 원, 15년부터는 13년 차 이상은 25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문제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 5년 동안 약 7,8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큰 그런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해서 네. 저희 지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급식 신설 문제와 같이 교육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할 일입니까? 교육청에서들 해야 할 일입니까?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사용자가 되고요. 예.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소속 학교 회계 직원들은 사용자가 교육감이 됩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그 총괄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로서는 네. 그런 사용자 입장을 떠나서 네. 어떤 저희들이 또 교육 재정을 교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현재 5대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지만 저희들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의 학교 회계 직원 지원팀장이시죠. 임연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각은 7시 31분. 지금 막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자가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아직은 밀리는 구간이 도심에 많은데요. 우선 서부가천도로는 안양 가는 길, 아직은 목동교부터 고척교를 지나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면 금천교 이전부터 광명교를 지나 목동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도 정체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아직은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포로는 반포대교 방면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테일하노는 삼성역 쪽으로 르네상스 호텔 앞부터 삼성역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는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영동대로는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 쪽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포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판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6212번님께서는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는 허용하되 말 그대로 기념회가 되도록 판매 내역 등을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6513번님께서는요. 출판 기념회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의 책을 강매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수백 권씩 매업해서 직원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읽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8154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들 글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겁니다. 이참에 확실히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US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생각을 듣는 시간.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목요일에는 나라 밖 소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죠.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주변국들을 당황시키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 수명을 더할 예정인 듯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는데요. 아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시아 N의 이상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내일이죠? 네,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네. 예. 그저께 이미 이제 그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뉴스가 일본 신문들에 아주 일면 머리로 장식했어요. 네. 내일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해산을 하는데요. 내달 14일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선거가 열리니까 지금부터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네. 열린 내가 여당이죠. 자민당, 공명당은 오늘 간사장하고 선거대책위원장, 국회 대책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거전 돌입했거든요. 절대 안정 다수를 찾아하자.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정 다수라는 것은 바로 이제
475석이 있거든요. 그 중의원이. 그러면 56%, 그러니까 266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우리도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을 전부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각 상임위에서도 다수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자민당이 294석이고 그 공명당이 31석이라 모두 이제 325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개 잃더라도 절대 안정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선거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제 아베가 만약 요번에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 그러니까 238석이죠. 차지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이미 배수진을 쳤어요. 사실은 이건 뭐 이런 우려는 없는데 제일 큰 쟁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걸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재계에다가는 연말에 이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에서 1년 또 연기된 그 소율이 있거든요. 8%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건데 이거를 2017년 4월에 맞춰서 그 생필품 세율을 낮추는 이제 경감 세율도 도입하고요. 이런 데 합의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좀 더 야당 입장도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 민주당입니다. 여기 가이에다 발리라는 그 대표가 오늘 도쿄에서 이제 가우디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아베 총리가 그렇게 국비를 많이 낭비해가면서 무슨 국회를 해산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 아베 총리 아베노미스를 10년 정도 그 아베노미스는 10년 전에 낡은 사고 방식이다. 이 계속 아베한테 나라를 맡기면 정말 이 나라 이제 망가진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베 폭주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같이 이제 야당입니다. 에다 겐지라는 그 대표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가두 연설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 경기가 나쁘게 된 게 누구 원인이냐. 그리고 이제 소비 증세 내년 이제 금년에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18%로 3% 포인트나 인상했거든요.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리고 국회의수 줄이자고 약속해놓고는 왜 이거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베하고 자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 국민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때 또 돈 들여서 선거 치르지 말고 그 돈 제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야당의 선거 전략인 셈이죠. 네. 하여튼 일본은 이 헌법에 보면 그 총리가 마음대로 하원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지간 그 일본 하원 중의원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총리가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하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빼놓고는 4년기를 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 하원 해산권을 그러니까 정치 협상에 쓰게 되는 거죠. 아베가 한때 인기가 70%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4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앞에 말씀하신 그 아베노믹스하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풀어 보실까요? 지금 아베 총리가 사실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경제 20년 이상 아주 경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회생시키려고 아베노믹스를 딱 꺼내 들었는데 거의 지금 실패 직전이거든요. 거의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경제 회복은 또 단실 내에 또 기대할 수 없고 더군다나 내년 10월 달에 그 소비세를 10% 인상하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좀 늦춰졌지만요. 이 상황에서는 내각의 인기 하락을 그냥 둘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특정 비밀보호법이라는 법하고 집단적 자유권을 위한 헌법 해석으로 내각은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 아마 건강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때 이 국회 해산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야당도 지금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정치 도박을 세게 한번 걸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몇십 조 잃어도 과반수는 차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무슨 동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아사히 신문에서 아베를 풍자하는 칼럼이 아주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고전 이 내용입니까? 칼럼 천성인어라고 하늘의 천성인어. 목소리, 그다음에 사람의 말, 뭐 이런 그 코너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풍자를 했더라고요. 벽을 수확할 때 알이 부실한 거, 알이 잘 안 밀린 거는 바람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알은 그 벼알이 잘 여문 거는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걸 풍선, 바람이 골라낸다 이런 거죠. 바람을 통해서. 바람 풍자에다가 고른다는 고른 선자죠. 예. 그런데 이게 국회가 해산해갖고 의원들이 선거구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풍선을 할 것이다. 당신들 이번에 또 당신들 날려보낼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심의를 앞당겨 놓고 의원들이 벌써 이렇게 중요한 걸 놔두고 당리당략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아베가 당신 생각하고 달리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 이 당신 상대 이게 그 정치인들끼리 싸움이지만 요번 이 계산은 너무 주판팅에게 너무 냄새가 난다. 총리가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아사히 신문은 상당히 일본에서 그 오랜 전통과 또 지지를 많이 받는 신문이란 말이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이렇게 이 아사히 신문에서 아베를 아주 강하게 풍자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만 쪽으로 가보죠. 요즘 대만에 말이죠. 101층짜리 명물이 이 무슨 때아닌 구설수에 오른다고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4월 달에 여기 올라가 봤습니다. 이 101층짜리 빌딩이에요. 그 타이베이 101 빌딩이라고 해서요. 이게 509m나 됩니다. 뭐 정말 웅장하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만에 지난달에 불량 식용유 사건이 터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돼지 기름을 갖다가 이제 식품에 쓴 거예요. 불량 식용유. 불량 식용유인데 식용기름. 근데 이 식품업계 이 회사가 뭐냐면 팅신국제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101 빌딩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니네가 이렇게 불량식품을 낸 회사가 어떻게 101 빌딩을 갖다가 대주주로 할 수 있냐. 네가 그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식용유 사태. 그 무슨 사태입니까? 이게 무슨 대만에도 식용유 사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도 옛날에 라면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물 사료용 기름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한 거예요. 사람이 동물 사료용 그렇습니다. 동물이 먹는 거를 사람한테 준 거죠. 이 슈퍼마켓이나 뭐 백화점에서는 반품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진열대에서는 이 과자, 불량 기름으로 만든 튀긴 그 과자나 식품들이 다 치워지고, 그리고 이웃 중국하고 일본, 홍콩 이런 데서는 대만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하여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네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 101층짜리 빌딩하고 무슨 상관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1층 빌딩의 대주주가 탕신그룹이에요. 탕신국제그룹이라고 있는데요. 팅신그룹. 팅신한 게 이제 정상한테 정자에다가 세신자거든요. 뭐 새롭게 정상에 오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팅신제유, 그다음에 정의식품, 그다음에 미전, 뭐 만미자에다가 온전전자 쓰는 웨이추한 식품들 이런 이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식품업계를 완전히 주물러 왔는데 특히 이 웨이추한 이 미전이라는 이 식품은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에서도 또 썼던 모양이에요. 20% 정도를.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돼지 비계 기름을 갖다가 포도씨나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제 표기해가지고 그러고 모카씨에서 싸는 값싼 기름하고 섞어서 판매하고 또 공급했던 거죠. 그 부당 이득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 101 빌딩가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팅신그룹이 타이베이 금융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대북 금융 대루공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주주거든요. 근데 그 바로 TFCC라는 이 타이베이 금융빌딩이 이 회사가 101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여기 그 팅신그룹 지분이 37%.
그러고 정부가 44%인데 네. 정부 다음에 2대 지준셈이죠. 그리고 그 이사회에 13명인데 정부는 5명인데 여기 그 팅신그룹에서는 6명을 그 이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회를 자주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 팅신그룹 회장이 이제 웨잉차오라는 사람인데 위응교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TFC 이 회사의 부회장을 맡았었는데 이번 그 식용유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게 됐고요. 네. 그 팅신그룹은 아까 웨잉차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로 해서 집안 4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둘째는 위응주라는 사람이고 셋째는 위응충, 막내는 위응행. 근데 모두 이 사람들이 다 중책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집안이 이 형제들이 대만사의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지탄 4형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만의 랜드마크인 이 백일 빌딩, 네. 백일 빌딩을 그냥 이 불량 기름, 네? 이 불량 식용유 이게 아주 먹칠을 해버린 꼴이네. 저 창문도 아주 이쁘거든요. 네. 그 계단도 이쁘고 거기가 완전히 불량 기름으로 페인트 칠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 매장에 딤섬, 그 변호사님 딤섬 드셔보셨죠? 네. 딤섬이 그 대만 그 빌딩 1층에 있는데 거기는 보통 한 30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네. 그런 이 빌딩에 입주한 매장들이 요즘에 불매운동으로 파리가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 매장들도 이제 파리를 날릴 정도가 됐군요. 대만 여론이 아주 극도로 나빠졌는데 예. 특히 이제 새맞이 이제 불꽃놀이도 여기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이콧을 당할 위기에 있고요. 아하.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팅신그룹에 대해서 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 빌딩 소유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 지분을 정리해라. 예. 그러니까 이걸 팅신그룹이 수용하지 않을 수가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식품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하고 텔레콤까지 그 사업 분야 넓혀려고 막 제동을 걸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또 앞으로 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참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네. 비슷하지만 이 기업하고 정치권하고 유착이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마잉주 충통이 2년 전 그 충통 선거 때 팅신그룹한테 100억 신타위원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0억 원이 되거든요. 네. 이 정치 자금을 받았던 의혹이 제기됐어요.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의혹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고소하고 또 서로 지금 성명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마잉주 지금 총통이 타이베이 시장 할 때 2003년이거든요. 그때 네. 이 백일 빌딩 준공했어요. 네. 거기 가서 마지막에 이제 황금 나사 조이는 그 완공식은 거기서 아마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걸로 하는 모양입니다. 네. 지붕에 그 나사를 조이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역할을 해줬거든요. 아, 예. 아주 인연이 많네요. 인연이 이제 악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백일 빌딩은 2003년 10월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제 완공됐는데 네. 2010년에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829m짜리. 그때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일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사실 엘리베이터가 참 빠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라요? 예. 엘리베이터가요. 예. 5층에서 89층이니까 한 5개층 정도 되는 거를요. 네. 단 37초 만에. 37초? 예. 37초면 엄청 빠른 거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딱 탔나 싶은데 벌써 싹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거리에 다 왔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어요. 아, 이게 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가요? 그렇습니다. 네. 빌딩 누가 지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그래요? 지었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서 지어준 지었습니다. 빌딩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도 삼성에서 지었고요. 삼성이 이 동남아시아 여러 좋은 빌딩도 많이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빌딩은 잘 지어준 것 같은데. 네. 웬 돼지 기름이 그냥.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돼지 비계로 한번 이렇게 떡칠해지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전문 선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금지 문제. 4800번님께서는 출판 기념회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모금 통로로 변질됐으니 의원님들이 자상하는 마음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2046번님께서는 책 출판이 반으로 줄었다니 의원 보좌관 분들 일이 한층 줄었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금지시키시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6513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9546번님께 메가젠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나람, 기술감독 허승인, 신동혜,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